지금 보면은 단이라는 것을 너무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그 연단술 가지고 그냥 속효성의 어떤 상품을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반드시 그런 속효를 바라고 뭘 하게 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도 욕속즉 부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속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도달할 수가 없다. 어디에? 경제에 갈 수가 없다. 소불인즉 난대모라는 말이 조그만 걸 못 참으면 큰 계책을 어그러뜨린다 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것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우리가 이제 그 연정원도 지금 법인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개인의 제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이름이 제가 원장이에요. 그리고 예금이나 모든 것이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먹튀하면 어떡할 거야? 먹튀라고 하잖아. 우리 말고 먹튀. 내가 먹튀하면 아무도 제재 못합니다. 먹튀면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지. 이게 법적인 어떤 지위를 부여해야만 그 다음에 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법인화를 지금 해서 거의 아마 할 거예요. 올해 내로는 할 것 같아. 아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행정서사? 사법서사가 아니라 행정사에다 맡기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얼마 주면 한다고 해서 아이 돈이라도 하자. 우리가 이제 하면은 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거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우리 단학연정원도 교육 수준이 있어야 되겠고 뭔가 좀 활기를 좀 띄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래 그냥 내 강의로 조금이나마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시동을 걸어보자 라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람스럽다고 여러분들이 뭐 탓하더라도 좀 용서를 빌고 조금 제가 안내 역할을 조금 해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강의를 하는 변이라고 할까 이걸 이렇게 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책 소개와 처음부터 용어 비결의 의미를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책 이름 책을 지은 분이 북창 정념입니다. 정북창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정념이라는 분이 지은 겁니다. 용어 비결이라는 건 정념이라는 분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북창 선생님이라고 북창 선생이라고 정북창 그러죠. 형제가 다 의학에 밝았습니다. 아우는 정작이고 호가 고옥이고 북창이고 정념입니다. 사실은 이분의 가계를 보면은 정순붕이라고 해서 아주 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선생이 그 아버지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가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천륜이잖아요. 부자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 못 말렸습니다. 결국 을사의 오적인가 을사사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거기 꼽혀 나중에 끝이 안 좋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 분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났고 정식 어떤 정사의 기록으로는 몇 줄 안 나와요. 북창 선생은. 오히려 북창 선생이 정사의 기록으로는 의술에 밝았다. 북창의 어떤 의술 비방이 전해지고 의술에 밝았다고 하고 시가 좀 전해지고 그래서 전해질 정도고 정식으로 두각 드러낸 건 진사 시험에 몇 살인가 뒤늦게 합격을 했고 포천 현감까지는 지낸 걸로 되어 있어요. 포천 현감. 그리고 거의 의생으로 처방도 남아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날리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전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홍만종인가 시를 북창시를 평가해서 북창의 시가 그 당시에 최고였다고 또 그 평가한 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인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재주가 있는 분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식 유의학자라든지 그런 데 이름을 날린 적은 없고 진사시 합격했고 그 다음에 포천현감까지 지낸 기록밖에 정식으로는 안 남아있는데 신선전이라든가 그런 야사에서는 북창 선생만큼 또 그 기막힌 어떤 얘기가 많은 분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어떤 단학의 중흥조라고 여겨지는 분이 북창이죠. 아마 수명은 45이 안 넘었어요. 44살인가 돌아가셨어요. 수명을 깎아서 다 남줬다는 얘기가 있어. 남줘서 자기 수명 얼마 깎아서 계기가 있으면 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세상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깎아서 남줬다는 얘기가 많아요.
뭐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줬다는 얘기가 남아있어, 야사에. 그리고 어려서부터는 아주 신동이고 거의 그 못하는 언어가 없었다는 거죠. 못하는 언어가. 하다못해 저 699 그 언어, 인도, 일본 밑에는, 699 그쪽까지도 다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에 사신인가 갔었는데 각국에서 모인 사신들을 그 나라 언어로 다 상대하고, 그러고 주역 같은 걸 다 그걸로 외국어로 다 강의를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말을 알아듣다 못하니까 새나 짐승의 말까지 다 알아듣었대. 북창선생이. 그래서 어디 시체가 있는 걸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발견하는 바람에 살인범으로 몰리기도 했다는 그런 야사도 있고, 왕이 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나쁜 삿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보느라고 제비 새끼를 품에다 감추고 제비가 막 우는데 저 제비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라? 뼈도 못 쓰고 가죽도 못 쓰고 고기도 못 쓸 걸 왜 데리고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비 새끼를 어디다 쓸 거냐. 내 새끼 뼈도 가죽도 고기도 못 쓸 걸 왜 잡아가지고 있느냐. 애미가 그렇게 운다. 그랬더니 왕이 감복을 하고 사면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이적과 신통을 보인 분으로 날린 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민간에 엄청 많이 전합니다. 신선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하고. 하다못해 야담, 제가 어렸을 때 야담 책이 우리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어려서부터 얘기꾼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원래 얘기꾼이에요. 두 분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오줌을 못 누러 갔어. 하고 놓칠까봐 그냥 오줌을 참느라고 그거 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받았든지, 그러고 받은 이유가 또 우리 집에 야담책이 이렇게 쌓였었어. 그러고 포송영의 요재지라는 책인데 그게 중국 사람이 쓴 책이죠. 요재지라는 게 이상한 얘기만 기록한 책이야. 포송영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그게 번역된 게 뚱뚱한 책 3책인데 전부 그게 이상한 얘기야. 귀신 얘기, 여우 얘기 이런 얘기만. 그런 걸 다 읽었으니 내가 얘기거리가 많잖아. 근데 어릴 때부터 내 동생들 울리고 웃기고 그러던 기질이 있는데, 거기서도 야담집에서 내 북창 읽은 얘기가 생각이 나요. 동생하고 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듣고 북창 선생이, 북창일 거야 틀림없이. 내 그때는 기억을, 저 밑에 나무 밑에 고기가 있다고 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보자 했더니 시체가 발견되고, 그날 밤에 요괴 여우가 죽인 건데 결국은 여우가 침범을 하려고 하는 걸 북창 선생하고 아우 고기 그냥 주문을 확 외우고 버텼더니 결국은 요괴가 도망을 갔다. 근데 도망을 간 요괴가 중국 쪽으로 달아났거든. 근데 아우가 중국에 사신을 가려고 하는데 그 형님이 그 요괴가 아마 중국으로 달아갔는데 이번에 해코지를 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서 무슨 그걸 면할 비방을 줬는데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이상한 병을 들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그게 요괴였어. 의술에 밝은 사신이 왔다니까 너무 이거 낫고 처방을 해라. 아무 보복을 당할 상황인데 그 요괴를, 그래서 여우 요괴를 퇴치했다는 얘기를 내가 야담책에서 읽었단 말이죠. 그게 아마 틀림없이 북창 얘기야. 그때는 야담책에는 아주 무섭게 나왔죠. 그냥 형제가 공부를 하는데 창밖에서 그냥 흔들거리는 귀신 그림자가 히 하고 웃고 나오고 아주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들이 깜빡 죽었지.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은 얘기하기를 봉어르신이 우리나라 역대 연단가 중에서 제일 높은 분이 보통 구봉 선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송구봉. 그 다음에 북창이 아마 보통 평가 시기를 9개 정도로 나누면은 북창 선생이 그래도 6개 정도 가시지 않았는가.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경제관 단학가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썼다고 하는 글이, 남은 글이 연단술래 남은 글이 용어비결입니다. 그럼 용어비결이라고 하는 책 이름은 뭐냐? 앞으로 읽어가면 알겠지만 전부 수련, 단학 수련의 얘기입니다. 근데 용호라는 말은 뭐냐면은 용과 호랑인데, 왜 용호라고 할 때는 뛰어난 인물을 용호, 상방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 청룡백호를 용호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용호는 뭐냐?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을, 용은 물이고 호는 불이라고 해서 물과 불을 용호라고 하는데, 용호 비결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물과 불을 다루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물불 수화 비결이라고 안 하고 용호 비결? 아까 누가 질문하되 그 얘기를 해.
수화 비결이라고 하면 무슨 물 다루라니까 뭐 술이 물리학 쪽으로 연구하고 뭐 불 연구하는 줄 알 테니까 용호라는 말은 단학가에서 말하자면 연단하는 쪽에서 물과 불을 용호라고 표현하니까 용호 비결이라고 하면 바로 알죠. 연단의 비결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용호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과 불이 어떤 의미냐? 뭐 감리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물과 불이라는 건 공부의 요체입니다. 단학 수련의 가장 요체가 바로 물과 불의 원리입니다. 음양으로 얘기하면은 순수하게 음양으로 얘기하면은 요 8결을 두고 얘기하면 나중에 참동계가 나오니까 8결을 두고 얘기한다면 순수한 양은 건입니다. 순수한 음은 곤입니다. 건곤이 교차를 해서 이루어서 순수한 양이 음의 가운데로 가서 박히고 감 그렇죠? 음이 양의 가운데서 박혀서 이렇게 음양의 교차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리입니다. 나머지 괴들은 치우쳐 있어요. 정중앙으로 이동을 못하고 변두리로 갔죠. 감리는 바로 음양의 정수가 각각 정수를 가운데서 주고받은 음양이 교감을 한 모습이 물과 불, 감리괴로 나타납니다. 이 감리는 그래서 감리를 다룬다는 것은 바로 그 음양의 가장 교감과 핵심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리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도 결국은 물과 불을 다루는 그 공부가 출발점이고 끝입니다. 우선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은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수승화강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물과 불이 조섭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면 공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잘못 공부를 해서 용을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불기운이 위로 떠요. 물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배는 쌀랑 해가지고 설사가 찍찍 나고 머리는 뜨끈뜨끈해서 생각이 안 돼. 그냥 막 멍해.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역 괴상에서 언제나 주역의 원리에서 가장 중시되는 게 뭐냐? 음양의 교감이에요. 교감, 소통이 끊어지면 세상은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과 교감이에요. 우리 인간관계고 모든 관계에서 소통이 단절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체에서도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은 원래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 아래 가서 가면 밑으로 쏟아져요. 그냥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인데 위로 뜨면 그냥 날아가. 그럼 수화가 만나지를 못해. 몸 가운데서 뜨거운 건 위로 날아가, 차가운 건 밑으로 쏟아져. 그럼 찢어지는 거야. 교감이 일어나지 않아. 이 안에서 교감이 일어나면 물이 내려가는 물이 위에 머물고 타오르는 불이 밑에 머물러서 교감이 일어나야 돼. 물과 불이. 그래야 그 사이에서 물과 불의 교감에 의해서 따뜻한 배가 따뜻하고 이제 뜨거운 기운이 불기운이 배에 머물고 차가운 서늘한 기운이 머리에 머물러서 있을 때 비로소 공부가 돼. 공부를 잘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상기병. 머리가 뜨거워져요. 배는 차가워지고. 그럼 그 공부 끝난 거예요. 공부 끝나요. 공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끝장이나.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공부하다가 몸 망가진 사람 많아요. 특히 스님 가운데 상기병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바로 내 친구가 출가했다 상기병 걸려서 거의 그냥 환속을 하고 뭐 난리가 안 나서요. 바둑 한 판을 집중을 못해. 머리에 열이 치면. 무서운 병입니다. 상기병이. 상기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정신만 멍한 게 아니라 몸 자체가 망가지는데 참 끔찍하더라고. 그 꼴을 보니까. 불쌍할 정도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는데 처음으로 공부의 어떤 재미가 느껴지고 효험이 느껴져서 순수하게 공부가 될 때 처음으로 오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수승화강이에요.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머리가 서늘해집니다. 아주 머리가 그 서늘한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가을 물 같다고 할까? 가을 맑은 호수물처럼 서늘한. 그래서 사고가 아주 잘 되고 서늘하면서도 아주 맑은 기분. 그 기분이 와요. 아랫배는 따뜻해서 아주 안 오네. 추운 데 있어도 추운 줄 모를 정도로 뜨뜻한 기운이 배에서.
그게 시작되면은 이게 여러분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재미가 나. 언제나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건 등력이라 그래요. 힘을 얻는다. 저기 이제 임계점이란 나중에 말도 하는데 등력처가 있어. 힘을 얻는 곳이.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으로